자, 진행해 볼게요. 자, 복습 겸 해가지고 두 문제 정도만 167페이지에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렇게랑 얘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풀라고 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보면은 지금 부등호 크다 쪽 나와 있죠?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또 변형시킬 건 없고요. 그러면 일단 큰 작작으로 다가가겠지? 자, 그럼 우리 방정식 해구하듯이 구하면 근이 몇 하고 몇 나올까요? 3, 4죠? 그러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은 답 바로 완료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면요. 3번은 바로 뭐 된다는 게 보여? 완전 제곱식 된다는 게 바로 보여야겠죠? 그럼 x 플러스 4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제곱하게 되면 항상 0 이상이잖아. 그럼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지금. 그럼 x가 몇만 아니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주면 완료가 되겠지. 그리고 5번 보면은 얘는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판별식 써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럼 판별식을 써보면은 2-6이죠. 잘못 얘기했다. 4-6이죠. 0보다 작지. 그럼 이거 허근 같죠.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이면서 근이 없는 거니까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그럼 이렇게 생겨야겠지. 근데 얘 해석이 뭐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뭐 한 거 찾는 거야? 싹 다 위에 있지. 그러니까 얘 때는 답이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가볍게 복습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 있는 것도 해보자. 절대값 있을 때는 기준 나눠서 가야 되지. 몇 기준? 그래서 1 이상일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1 이상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하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3 분배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얘를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다죠. 이렇게 항상 우변은 0이 되게끔 하는 게 너네가 보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x제곱계수 양수고요. 작다니까 사이로 정리지. 자, 방정식 풀듯이 근구하면 몇 하고 몇? 0하고 5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가 연립부등식 형태랬지. 그러니까 수직선 그려놓고 1 이상 0하고 5 사이 해주면 첫 번째 거에서 1 이상 5 미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등호가 아니라 그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라고 쓰면 되겠죠? 또 넘겨주면요.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니까 4, 2로 정리고 방정식 구하듯이 근 구하면은 네, 마3이랑 2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수직선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3이랑 2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여기 부근이니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나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케이스가 나눴을 때는 여기서 나온 범위를 뭐 한다? 합치는 거죠? 아, 그럼 혹시 수직선 안 그리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여기 1 이상이고 여기 1 미만으로 돼 있지. 그 수직선 하면 머릿속에서 해보면 어떻게 해, 서로가? 딱 껴지고 연결되겠죠? 그래서 답 쓸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하면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겠지. 괜찮니? 오케이, 좋습니다. 복습 가볍게 해봤고요. 네, 바로 활용이네. 활용해보자. 늘 활용을 얘기한다. 의자를 이겨낸 자. 활용이 어려울 수가 없다. 깜나잉? 어느 상점에서 자전거 한 대 가격이 얼마면 몇 대 팔린대요? 100대 팔린대요. 그거 얼마 버는 거예요? 1000만 원이죠? 근데 무슨 자전거가 10만 원이야? 근데 자전거 한 대 가격을 얼마 인상하면 X만 원 이상 인상을 하면은 판매량이 4X 대 줄어든대지. 그러니까 원래 10만 원에 팔던 걸
10 플러스 X로 인상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100대 팔리던 게 4X대가 줄어드는 거지. 근데 그때 한 달 판매액이라고 했죠. 그럼 판매액은 저 둘을 뭐 하는 거예요? 곱해야지 얼마 벌었는지가 나오겠죠. 그게 얼마 이상이 되고 싶대요? 1200만 원이 되고 싶대요. 그럼 그때 한 대 가격의 최소 가격을 구하래죠.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0x 더하기 1000인데 저거 1200 넘겨올게요. 그럼 마이너스 200이 될 거고 0 이상이니까 몇 차 부등식이 나왔네. 그리고 풀려가 봤더니 x제곱의 개수가 음수죠.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리자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졸려가지고 미안. 자,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적히겠죠? 사이로 정리고 방정식 구하듯이 근거하면 몇몇 사이? 그렇지. 5랑 14니까 최소 몇이네? 문제에서 최소 가격 물어봤죠? 5만원 하면 눈물 난다? 5를 더해야죠. 원래 10만원이었잖아? 그러니까 15만원. 조심해야 되는 이게 너네 이게 오지선다로 나오면 1번 5만원, 2번 10만원, 3번 15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거 그냥 식만 만드는 것만 연습할게요. 높이식 나와 있는데 높이가 몇 이상이고 싶대요. 그건 40t-50t 제곱이 60 이상 풀면 되겠죠? 아, 근데 너네 이거 문제 끝에 뭐라고 돼 있어? 몇 초 동안인지라고 돼 있지? 요거 때문에 잠깐 이 문제 풀어야겠다. 네. 알았어. 고마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자, 잘 생각해. 마이너스 5를 약분하면서 이거 62양 시킬게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8t 잘 생각해. 플러스 12 해서 0 이하가 될 거야. 그러면 그 몇몇? 2랑 6이죠? 그럼 얘들아 2에서 6초인 거지? 그 이거 몇 초 동안이야? 4초? 이게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지금 답이 두 개잖아. 둘 중 하나겠죠? 4초, 5초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들아, 1초에서 2초까지는 몇 초 동안이야? 그럼 2에서 6초까지는 몇 초 동안일까? 4초예요. 그 너네가 지금 5라고 얘기한 거는요, 그 개수 센 거예요. 1, 2, 3, 4, 5, 6이라는 개수를 셀 때 그거 빼고 하나 더 해주는 거고요. 시간 얘기하고 있죠. 1에서 3초면은 요 구간이니까 2초 동안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땐 그냥 빼는 거야. 이걸로 실제로 선배들이 좀 틀려온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개수 세는 것으로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개수 세는 거랑 시간 세는 건 다른 거야. 왜냐면 2초에서 딱 시작해가지고 6초까지인 거잖아. 그치? 조심해서 세야 돼, 이거는. 아니, 조심해서 계산해야 돼. 자, 이해됐죠? 자, 됐고요. 이거는 됐고. 얘도 얘 3-1번만 씩 만드는 거 합시다, 이거는. 빵에 600원 말라는 소리 하고 있어. 몇 개 판매했는데? 근데 얼마씩 내릴 때요? 20원씩 내릴 때마다 하루 판매량이 10개씩 늘어난다고 돼 있죠. 아까 예제 문제랑 살짝 달라요. 근데 하루 판매액이 얼마 이상이 되고 싶대? 그럼 그때 빵 한 개 최대 가격을 구하래지. 그러면은 600원이었는데 이게 20원씩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20원씩 몇 번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빵 가격을 할 땐 20x라고 적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때 판매량은 10개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10x라고 적어줘야 된다는 거. 그 판매액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요? 75,000.
이렇게씩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넘어갈게요. 너네 옆 페이지 X 돼 있죠? 안 돼 있나요? 아, 이거는 교육과정 아니에요. X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차 부등식의 두 번째 해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설명할 게 없어요. 바로 문제 갈 거예요. 왜냐면 그냥 보고 풀면 되는 거예요. 봐봐. 지금 2차 부등식의 해를 줬어요. 마이너스 2 또는 1 이상 1보다 크다라 돼 있죠. 해를 알려줬지. 이거 우리 1차 부등식 할 때 쌤이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개념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해를 알려줬다는 거는 이 방정식의 근을 알려줬다는 의미인 거지. 쌤만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몇하고 몇인 거야? 마이너스 2랑 1인 거지. 그러면은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A, B 찾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설명 할게요 이제.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원래 얘가 지금 작다라고 돼 있지. 그럼 작았으면 원래 우리 어떻게 했어? 아니 그 답 낼 때 원래 해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사이로 정리로 쓰지. 근데 뭐로 돼 있어? 큰 작작으로 돼 있지. 그 말은 이 A가 양수였다는 걸까 음수였다는 걸까? 음수여서 부등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요거까지 캐치할 수 있으면 돼요. 쌤 말이 됐어? 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는 A, B 값 구하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2랑 1 가지고 두분의 곱하면은 바로 답 나와요. 지금 다 끝난 거야. 근데 A 범위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괄호 2번이에요. 한번 봐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얘라고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요거 풀라고 돼 있지.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해를 알려줬으니까 마이너스 3이랑 2라고 알려줬으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몇하고 몇인 거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런데 지금 봐봐. 여기 작다라고 돼 있네. 그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해를 구하지? 사이로 정리인데 똑같이 사이로 정리지. 그래서 첫 번째로 전제된 게 A가 양수라는 거야. 변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할 수 있겠죠. 그럼 두근의 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리고 A분의 C가 6이 되겠죠. 근각에서의 관계 쓴 거야. 그럼 B는 5A, C는 6A가 되겠지?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A라는 문자로 통일이 되겠죠? 그래서 6X 제곱 더하기 5AX 마이너스 A가 0 이상이지? 근데 A가 다시 뭐라고 지금? 양수라고. 그리고 0도 아니지. 그럼 A 약분해도 여기 6A. A 약분해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그냥 약분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고 안 바뀌고? 안 바뀌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뭐 이거는 너네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에. 아, 인수분해 틀렸구나. 충분히 할 수 있기에 쌤이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할게요. 자, 그러면 큰 작작으로 나오겠죠? 언어 잘 이해되고 있니? 민우도? 자, 여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자, 딴 거 볼 거 없고요. 자, 이제 다음. 자, 이제 내신이니까 너네 이제 세뇌시켜야 돼, 머릿속에. 이제 요 멘트 시험 100%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나오면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항등식이죠. 항등식이죠. 자, 근데 이제 부등식 할 때는요, 그 항등식을 조금만 단어 바꿔볼게요. 똑같아요. 항등식은 맞아요. 근데 뭐로 바꿀 거냐면요, 얘를 항상으로 바꿔서 읽을 거예요. 항상으로 바꿔서 읽을 거야. 그럼 봐봐. 이거야. 항상 몇 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보니까 무슨 볼록이네? 아래로 올라. 아래로 볼록이니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x축하고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그래서 판별식 쓰는 유형인 거야, 얘가. 오케이? 그럼 판별식 쓰면은 a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다 푸는 거죠? 사이로 정리죠? 근 몇하고 몇이죠? 4랑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항상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그럼 얘도 봐보자. 얘는 항상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어때야 되는 거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죠. 근데 위로 볼록이었으면 어떨까요? 위로 볼록이었으면은 이거 셋 중 하나잖아, 결국 생긴 꼬라지가. 그럼 x축보다 다 항상 위에 있는 그림이 있니? 무조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존재하죠. 그럼 위로 볼록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너네가 알아내는 거야. 아,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로 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판별식 들어가면 되겠지. x축하고 만나면 안 되겠지. 아참, 그림을 안 그렸네.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얘는 a제곱 빼기 5a가 0보다 작다 풀면 되는 거죠. 그럼 몇하고 몇 사이네? 0하고 5 사이 나왔지? 그럼 다시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즉 연립부등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직선 그리면 0보다 크고 0하고 5 사이니까 결국 겹치는 건 이 부분이죠. 그치? 자, 답 봐보세요. 틀렸을 거예요. 다 똑같은데 한쪽만 다르죠, 지금 뭔가 부등호에서. 왜냐면 너네 이거 진짜 신경 안 쓰면 큰일 난다. 자, 문제 다시 읽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2차 부등식이래요?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빠뜨린 건 뭐냐면 a가 0일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만약에 2차 부등식을 했으면 절대로 x제곱의 개수가 0이면 안 되겠죠. 근데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의 개수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a가 0일 때인 거죠. 요거 너네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100%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럼 a가 0이면 5가 0보다 크다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럼 a가 0이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a가 0일 때도 껴야 된다는 거죠. 신경 안 쓰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당연히 학교 선생님도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낚시로 내는 거예요. 문제 읽을 때 2차 부등식인지 그냥 부등식인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모든 실수 x에서 뭐라 적혀 있어? 2차 부등식이라 적혀 있어, 이렇게. 그럼 a가 0일 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바로 밑에 문제 봐보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 부등식이라고 돼 있지. 그럼 제가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눠서 푸는 거죠. a가 4일 수도 있는 거고 4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4가 아니다를 좀 더 구체화시켜보자. 자, 식 봐보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뭐 해야 돼? 위에 있어야 되지. 자, 그림 생각. 위로 볼록이어야 돼,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아래로 볼록이어야지만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4보다 클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5-3번. 쌤이 항상이라고 말한 이유가 실제 문제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럼 봐봐. 이차 함수가 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지.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진짜 식으로 만드는 거야. 지금까지 식이 나와 있던 걸 저렇게 문장으로 풀어서 얘기했다면. 아, 지책이 안 나와. 씨. 자, 그럼 뭐야? 식으로 만들면 부등식으로 만드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가 여 직선보다 뭐래?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식 만들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저 상태로 냅두는 게 아니라 저 우변에 있는 친구를 싹 다 왼쪽으로 넘겨서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이해됐나요? 네, 이 정도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그럼 이제 봐보자. 자, 괄호 1번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한 문제다. 또 특이한 유형. 별표 돼 있니? 이건 아니라니? 중요한 유형이다잉. 봐봐. 2차 부등식 이 친구가 뭐더래요? 해를 가지라고 돼 있죠. 야, 그러면 해를 갖는다는 거를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 그럼 절대로 a는 잠시만. 자, 이제 봅시다. 그럼 a가 절대로 몇이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하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없어야 된다는 거야?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풀 거야. 이건 좀 잘 기억해서 해줘. 지금 얘는 해를 갖도록이라고 돼 있고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고 돼 있지. 그럼 너네가 문제 풀 때는 이 친구를 해를 갖도록으로 풀지 말고 해를 갖지 않도록으로 풀어요, 일단. 그러니까 청개구리 짓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먼저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 풀어볼게. 이유는 이따 얘기할게요. 그럼 해를 갖지 말래요. 그럼 2차 함수인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없어야 된다. 네.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지. 근데 여기 현재 보면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눠서 당연히 생각해봐야겠지. 근데 아래로 볼록은 이거는 그림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셋 중 하나잖아. 이거 아니면 얘 아니면 얘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는요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얘는 무조건 있죠. 그럼 이 멘트에 원하는 거예요? 이 멘트에 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무슨 볼록으로 풀어야 돼요? 위로 볼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가 첫 번째 조건이겠죠. 그럼 두 번째, 위로 볼록이라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세 개를 그려보면은 이 셋 중 하나겠지. 그럼 그랬을 때 이 셋 중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없어야 돼? 그게 몇 번째죠? 두 번째랑 세 번째죠. 첫 번째는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있죠. 이건 얘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없잖아요. 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건 이 두 가지 경우죠. 그럼 이거를 또 우리는 방금처럼 판별식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판별식이 0 이하겠죠. 안 만나거나 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유형도 뭐인 거야? 판별식 쓰는 유형이 되는 거겠지. 그럼 판별식을 써보면은 4분의 D 쓰면 a제곱 더하기 3a가 0 이하가 되겠죠. 자, 그럼 사이로 정리고 근 몇몇? 그렇죠. 0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적겠지? 근데 a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니까 요 새끼만 지워주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오해하면 안 돼요.
쟤는 답이에요, 답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해를 갖지 않는 게 아니고 가져야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청개구리짓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반대를 구했지. 그럼 이 답도 반대로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왜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냐면 해를 갖지 않도록으로 푸는 게 더 편해서 그래요. 문제 풀 때. 효율적으로. 당연히 해를 갖도록으로 풀어도 당연히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조금 챙겨야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해를 갖지 않도록이 너네가 챙기기가 더 편해서. 그럼 반대 범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얘가 무슨 정리죠? 그럼 그 반대는 당연히 뭐겠어요? 큰큰 작작이겠죠. 그래서 큰큰 작작으로 일단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예 반대라는 건 여기 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다시 는을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는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럼 는 없애버리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보면 답 틀릴 거야. 몇 차 부등식이라 했어? 그래 놓고 살포시 뭐라 적어놨어? A는 절대로 0 제외해야죠. 그렇죠?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니? 자, 요거 연습했으니까 2번은 넘어갈게요. 자, 다음 봐보자. 자, 여기가 이제 또 너네 어렵다. 너네 2차 함수 할 때도 했던 유형이긴 해. 연습 꽤 많이 했어. 자, 2차 부등식이라고 줬어. 근데 이 문제는 x제곱의 개수가 둘 다 1로 돼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네. 다행이게도. 아까처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돼 있어? 항상 성립이라고 돼 있지. 근데 주어진 범위에서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판별식을 쓰면 안 돼. 이건 판별식 쓰는 유형이 아니야. 왜냐면 판별식은 너네가 언제 쓰는 거를 좀 이게 머릿속에 좀 주입이 되는 게 좋냐면 실수 전체 범위에서만 쓰는 게 판별식이야. 실수 전체 범위에서만. 왜냐면 봐봐. 지금 얘가 항상 성립하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얘 신경 안 쓰고 해볼게. 그럼 얘가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거 문제에서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이거 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항상 성립하래. 아니지, 이거 문제에서 원하는 거. 근데 이 범위를 신경 쓰면은 만약이야 0하고 5가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 그럼 이렇게 범위 체크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다 x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 x축보다 아래 있는 게 있어? x축보다 다 위에 있지. 그럼 이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맞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이 자체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건 아닌데 범위를 하게 되면은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판별식을 쓸 수가 없다는 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겨도 괜찮은 거거든요. 이렇게 생겨도 0하고 5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겨도 0하고 5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든 문제에서 원하는 걸 만들 수가 있지, 그림으로. 쌤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별식을 쓸 때는요, 실수 전체 범위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다시 제한된 범위, 주어진 범위가 나오게 되면은 판별식 쓰면 안 됩니다.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판별식 쓰면 안 되고 오로지 그림으로만 풀어야 돼. 자,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 이제. 그래도 얘는 첫 번째 건 쉬운 거나 처음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아래로 블록으로 그릴게요.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또한 방금 했다시피 저 이차함수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든 안 만나든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판별 쓰지 말라 했지. 그 말을 또 바꿔서 얘기한 뭐냐면 x축이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x축은 근의 개수를 결정해주는 거잖아. 근이 몇 개인지를. 근데 그게 무의미하다고 주구장창 앞에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땐 x축 그리는 게 아니야. 이 상태에서 그냥 푸는 거야. 단 뭐를 체크할 거냐면 얘 꼭지점을 보고. 꼭지점 x값이 몇이냐? 3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3만 딱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3을 체크하는 이유가 있어요. 몇 하고 몇 사이에요? 그럼 0하고 5 사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죠. 그럼 0은 3보다 왼쪽. 몇 칸 차이 나죠? 3칸. 5랑은 몇 칸 차이 나죠? 3이? 그럼 2는 조금 더 가까이, 아이고요. 5는 좀 더 가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만 보는 겁니다. 됐니? 그럼 이 범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신경 쓰는 거야. 이제 보는 거야. 무슨 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지. 자, 그럼 쌤이 x축을 임의로 한번 그려볼게. x축이 여기에 있다라고 치면 문제 조건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죠. 그럼 이거 x축을 위로 올려야 돼요? 아래로 내려야 돼요? 아래로 가야겠죠. 그럼 이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했으니까?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이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확실하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이 그림이 딱 세팅이 됐지? 그럼 우린 이 상태에서 이제 식을 만들어야 돼. 이 그림처럼 되려면 어떤 식이 나와야 될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돼. 그럼 그때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이제 식이 뭐냐? 요 범위에서 우리는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지. 이 좌표가 최소값이잖아. 이 그림에서의 최소값이 얘죠. 그럼 이 점이, 이 최소값이 x축이 0이잖아. 얘가 0보다 크다면 얘가 최소라고 했지. 그럼 얘보다 큰 나머지 얘네들은 다 0보다 어떻겠어? 크겠죠. 즉, 이 파란색 그림에서의 최소값만 0보다 크다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만들 식은 이 꼭지점의 y좌표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꼭지점의 y좌표 찾으려면은 제곱배 해주면 되니까 a제곱 빼기 16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식이 a제곱 빼기 16이 0보다 크다라는 식을 만들면 되는 거지. 왜냐면 x축이 0이니까. 자, 그럼 근이 몇 하고 몇이에요? 네, 그래서 큰 근작작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괄호 1번 풀이. 자, 이해됐니? 쉽지 않아요, 여기는. 이 유형 자체가 원래 어려운 유형이에요. 근데 이게 괄호 1번이 쉬운 편에 속하는 거야. 왜냐면 꼭지점의 x값을 정확히 알아볼라? 아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몰라. 자, 괄호 2번 해보자. 당연히 시험 문제는 괄호 2번 같은 게 나옵니다.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이야. x축은 안 그린다 했어요, 당장. 그리고 꼭지점의 x값을 찾으면 몇이에요? 2분의
a죠. 그리고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괄호 1번을 비교해보면 얘는 정확히 3이라고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0하고 5 사이라고 딱 정확히 체크했잖아. 근데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치? 그래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케이스를. 기억하는 사람 있나? 총 몇 개로? 3개로 나눠서 푸는 문제가 되는 거.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3, 0 이렇게 적어야겠고요. 두 번째 건 마이너스 3하고 0. 다음 거는 마이너스 3하고 0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그림만 그렸죠. 자, 이제 너는 요것도 신경 써야 돼요. 이 첫 번째 경우에서 A의 범위를 기본 세팅이 가능합니다. 0보다 오른쪽에 있죠, 2분의 A가. 그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2분의 A가 0보다 어떤 거야? 큰 거지. 근데 우리 크다 할 때는 는 붙이자 했죠? 절대값 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절대값 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붙여주자고, 그냥 크다 쪽에는. 그래서 양변에 2 곱하면 이 케이스는 A가 0 이상일 때인 거예요, 지금. 그럼 두 번째 것도 해볼까? 2분의 A가 몇 하고 몇 사이인 거야? 그렇지. 그럼 2 곱하면 마이너스 6이랑 0 사이인 거지. 습관적으로 크다 쪽에 는 붙여주자고. 그리고 얘는 2분의 A가 마이너스 3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까지도 세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아시겠니? 왜? 부등식은 그만큼 범위가 엄청 중요한 거지.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거부터 해보자. 첫 번째 거 보면은, 자, 우리는 이 빨간색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 항상 x축보다 뭐 해야 돼? 아래에 있는 거여야 되는 거지. 이번에는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럼 아래에 있으려면 x축이 여기에 있어야겠지. 그럼 봐봐. 아까 여기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쌤이 해서 이 그림의 최소값이 x축보다 크다면 얘네들은 알아서 해결된다고 했지. 근데 이번에 보면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 자, 그냥 자라고. 아, 진짜 자꾸 신경 쓰게 하네. 신경 안 쓰게 좀 해. 그럼 봐봐. 그럼 이 범위에서는 여기 최대값 보이죠, 얘?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게 밝혀지면 얘가 최대니까 얘보다 작은 나머지 애들은 다 얘보다 어떻게 했어요? 작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거의 최대값이 x축보다 아래에 있다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최대값은 x에 몇 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3 넣었을 때지. 그럼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은 아우 몇이야 이거. 암산 안 된다. a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9 18 마이너스 9가 아니라 뭐야? 27 아닌가? 9 18 27 빼면 20. 왜? 나 뭐 잘못했어요? 20이죠? 오케이? 맞잖아. 뭐 틀면 얘기 좀 해줘. 아래 거에다 넣어야 되잖아, 씨. 그럼 말을 해주라고, 씨.
9 3A 6A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6A 넘기면 뭔 말이야 6A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다시 보니까 여기 는 있어 없어? 있어. 만나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는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3 이하가 나와요. 됐어요? 중에 이게 시험 잘 나오나 이게. 그럼 첫 번째 거 봐봐. 이 범위에서 얘가 나온 거지. 또 연립부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체크한 거야 이거를. 그 0보다 큰데 3 이하여야 되는 거지. 수직선 이거 공간 없으니까 암산으로 합시다. 그럼 따라서 A가 0보다 크고 3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 자, 다음 두 번째 거 하나에. 자, 이번에는 요 범위고, 그럼 X축이 여기 있어야겠지. 그럼 또 뭐였어? 여기서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 이제 여기서 오래 설명했으니까 금방금방 끝나 이제.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나머지 애들도 다 아래에 있는 걸로 처리가 된다라고 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그림에서의 최대값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찾아야겠지. 근데 마이너스 3 넣었을 때가 최대일까? 0 넣었을 때가 최대일까?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누구 넣었을 때일까?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일단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3 넣은 건 재탕하면 돼. 6A 마이너스 18이야. 0 한번 넣어볼게. 0 넣으면은 3A-27이 나와. 그럼 이거 둘이 비교가 가능한가? 비교가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해 그냥. 얘가 최대일 수도 있죠. 그럼 얘가 0 이하면 되는 거고요. 얘가 3A-27이 최대일 수도 있죠. 얘가 0 이하면 되는 거. 둘 중 누군지 모르니까 둘 다 해보는 거야. 그럼 요거 풀면은 A가 3 이하가 나오고 A가 9 이하가 나오지. 그치? 그러면 얘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셋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겠죠 이제. 이해됐어요? 머릿속에 수직선 그려보세요. 연습해야 돼 빨리. 이거 세 개를 수직선을 그려보세요. 겹치는 게 이거예요. 3 이하, 9 이하, 마이너스 6하고 0 사이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해보세요. 저 있어. 당연히 됐고요. 원하는데 안 됐어요? 모르겠다고요? 머릿속에 수익선 그렸어요? 왜 수익선 그리라니까 안 그리고 그냥 모르겠다 그래. 수익선 그리라니까 세 개 다 그리라고. 선이 3개 나올 거 아니야. 안 어려워. 이거 어려운 작업 아니야. 머릿속에 빨리 해봐. 민진 됐어? 얘라니까 답이? 겹치기 이거라고요. 아니 얼마나 수직선이 잘 안 그리는 거야 이제. 아이 3 이하 9 이하
마이너스 6하고 0 겹치면 5잖아. 겹치면 5잖아. 안 된다고 이게? 오늘? 뭐가 안 되는데? 9 이하도 체크 못하겠고 3 이하도 체크 못하겠어? 마이너스 6하고 0 사이도 체크 못하겠어? 연립부등식이니까 겹치는 거 찾는 거라 했잖아. 여기잖아. 이게 안 돼? 아니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쌤은 지금 너네가 안 되면 안 된다 말을 하고 대답을 똑바로 해야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짜증이 나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된 거냐고.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끝내자고. 확실해? 확실해? 민우 확실해? 머릿속에서 그려서도 원래 끝나야 근데 이런 거 오래 걸리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생각해. 멍 때리지 말고 아침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불렀다 해가지고 시위하지 말고. 알지? 나는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냐 이씨. 시험 기간이니까 나온 거지 이씨. 됐어? 집중해! 너 멍 때리는 거 같아서 그래. 제가 진짜 너무 아파서 진짜. 그거 말을 해야지 새끼야. 빨리 갔다 와. 야! 말을 해 분딱 새끼야 이씨. 빨리 갔다 빨리 갔다. 아니다 일단 하자.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보자잉. 마이너스 6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x축 위치 잡아주면 여기겠지. 그럼 얘는 확실하게 얘가 최대값인 게 확실하죠? 0 넣은 거니까 0 넣으면은 3a-27이지? 자 그럼 그러면은 3a-27이 x축보다 아래인 거니까 요거 풀면 되겠죠? 그럼 a가 몇 이하? 9 이하가 되겠지? 그럼 요 범위에서 요거 나온 거지. 빨리 수직선 그려 이제. 다시 머릿속에 생각해봐. 마이너스 6보다 작고 9 이하 겹치는 거 볼까? 요거잖아. 해보면 정말 안 어려운 거야. 정말 안 어려운 거야. 그럼 이렇게 3개 나왔지. 그럼 3개 나왔으니까 이제 케이스가 나눠진 거였고, 케이스를 나눴으면 나중에 다 뭐 해야 돼 우리는? 합쳐야 되지. 보자. 0하고 3 사이고 마이너스 6 이상 0 미만이니까 0이 연결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6 이상 3 이하가 됐어. 그리고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됐지. 그럼 마이너스 6도 연결되겠지. 그러면 답이 A가 3 이하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방금 선생님이 말한 이 세 개를 머릿속에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를 수직선 그려서 이해하시겠어요? 이걸요? 네, 제가 못 적은 거 있어요. 아 그래? 이해 안 된 내용은 없고요? 네. 요거를 수직선의 머릿속으로 그려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졸라 간단하게도 풀었네. 이렇게 원래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해서 2차 부등식 일단 기본적인 건 끝났고요. 아, 얼마나 참았을까? 안타깝네. 자,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이지. 연립 2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은 뭐 찾는 거랬어? 공통 범위 찾는 거라고 했지. 그 연립 1차 부등식하고 차이점이 2차식 있다밖에 없을 거 아니야, 우리가. 할 게 없어, 내가.
이거 너네한테 또 시간 들여서 이거 풀어봤자 의미 없어요. 왜요? 절대값 부등식 나왔죠? 풀 줄 알죠? 이거 근 구해가지고 사이로 정리할 수 있겠죠? 얘는 큰 작작이겠고요. 그럼 둘의 공통인 거 찾는 거니까 수직선 그려가지고 공통인 거 겹치는 거 찾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거 없다. 자,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연립부등식 나와 있죠? 이번에 또 해 알려줬죠? 이것도 뭐였어요? 해를 알려줬다는 건 근 알려줬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풀 때도 알려줬죠? 여기 3보다 크다라 돼 있고 4 이하라고 돼 있지. 그럼 3이라는 근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야. 실제로 인수분 해보면 3 나오잖아, 근이. 그럼 4가 저 아래 거인 거지. 그럼 4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보니까 달라졌다, 문제가.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A 값을 뭘 찾는 거야?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수직선 그려서 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에요. 언제 오지? 나오자.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럼 근이 몇하고 몇이냐? 2하고 3이죠. 그리고 큰 작작이니까 이렇게 바로 근 구하는 거 생략하고 수직선을 해볼게요. 이게 큰 작작이에요. 날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요.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4랑 A로 되죠. 그럼 근이 4랑 A란 말이야. 그리고 사이로 정리지. 그러면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보니까 4 이하라고 돼 있죠. 그럼 위에 거여야겠어, 아래 거여야겠어? 반드시 아래 거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짓고, 그럼 그랬을 때 연립부등식의 해니까 둘이 겹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A랑 4 사이면은 A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야지 겹치는 게 3하고 4 사이가 되는 거겠지. 그럼 A는 반드시 이거 여기 있어야겠네? 이해됐니? 그럼 A가 몇하고 몇 사이 있어야 되는 거니?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럼 오랜만에 또 이 짓거리 하죠. 는 붙일까 안 붙일까에 대해서 얘기해봐야겠지. 자, 우리는 여기만 나와야 돼, 답이. 그럼 A가 2였다고 쳐보자. 는 붙여도 되는지 보자. 그럼 A가 2야?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여기로 간 거야, 지금? 근데 얘는 2 있어, 없어? 얘는 2 있죠? 안 겹치죠, 2가? 그러니까 는 붙어도 괜찮은 거지. 2 없어야 되니까, 우리는. 3 쪽에는 그럼 는 붙어도 괜찮을까? 얘가 3이면 어떻게 되니? 3 있어, 없어? 얘는? 그럼 3 겹쳐, 안 겹쳐? 없어도 되잖아. 그러면 는 붙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 3 없어야 돼요. 우리 지금 3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A가 3이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3이 있는데 얘는 3이 없다고요. 어차피 3 없어요. 그럼 A가 3이어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이 이거인 거예요. 이 정도 스피드 괜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바로 활용합시다. 계속 말할게요. 빨리빨리 하는 이분들 쌤이 다음 주부터 내집 대비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같이 또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자, 보자. 세변의 길이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삼각형이 되고 싶대? 너네 둔각 삼각형 조건 알아요? 아마 다 적혀 있을 거예요. 둔각, 직각, 예각으로 나눠서 다 얘기해 줬을 텐데. 안 해줬냐? 안 적혀 있어 거기? 뭐야 씨. 둔각, 예각, 직각. 자, 직각은 당연히 아이고 여기 부러웠다.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면 되겠지. 그죠? 둔각은 뭐냐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 잠깐 이거 부러웠다. 에이. 자, 됐습니다. 자, 둔각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예각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커야 돼요. 궁금하시면 네이버 찾으세요. 네, 두절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봐보자. 얘가 둔각삼각형이 되고 싶대지?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긴 길이가 뭐예요? x 플러스 1이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을 각각 제곱한 거를 더한 거보다 커야 돼요. 둔각이. 그러니까 엄청 기니까요. 빗변의 길이. 근데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여기에 두 번째로 너네가 하나 더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이 두 번째가 이제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삼각형 결정 조건이 있어요. 일단 애초에 너네가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뭐 그딴 거를 얘기를 하려면 애초에 삼각형이 나와야겠지. 그 삼각형 결정 조건이 뭐니? 짧은 거 두 개를 더한 게 가장 긴 거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짧은 거 두 개가 x-1이랑 x잖아. 그게 x 플러스 1보다 커야 돼. 요거를 만족해야 돼. 그래서 연립부등식인 거야. 둘 다 만족시켜줘야 돼서. 이 삼각형 결정 조건 많이 놓친다. 이거 무조건 체크해야 됩니다. 그럼 얘 풀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니까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 아, 활용을 내가 안 해줬구나. 그럼 이거 무슨 정리예요? 415 정리니까 0하고 4 사이 나오죠? 오늘 그냥 앞으로 얘기해. 괜찮으니까. 그 참지 마. 이씨. 공부도 살자고 하는 거고 다 살자는 이유인데 거기서 차오르면 뒤지지 사람이. 그러니까 맞지? 자, 그리고 요거 보면은 x 넘기면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지. 자, 그럼 두 개 나왔어? 또 수직선 그림 머릿속에서 얘 나올 거야. 겹치는 거. 얘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활용했고요. 여기 얘가 삼각형 나왔으니까 이걸로 또 한번 연습하면 되겠죠? 뭐야? 자연수 x 갖고 그랬으니까 답은 3, 2랑 4 사이니까. 요거는 그냥 식 만들면 되기 때문에 뭐 딱히 더 쌤이 언급할 건 없습니다. 자, 이러면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돼요. 이거는 겨울방학 때 안 했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겨울방학 때 안 했냐면 좀 암기 요소가 커서. 지금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별 차이 없어요. 자, 제목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무슨 조건이에요? 실근의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실근의 이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건데 걔네들한테 조건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크게 두 개를 부여해. 뭐냐면 부호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야? 이랬어. 위치에 대해서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너네가 무슨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호를 줬을 때는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나눠줘요. 두 근이 모두 뭐래요? 양수래요.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요. 그럼 그랬을 때 너네가 이 조건을 암기해야 돼요. 당연히 이해는 시켜드리죠. 자, 지금 보니까 총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그럼 보자.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생각해보지. 양수라는 거는 허수가 나오겠어요. 실수되죠. 그럼 실근을 갖겠죠. 근데 여기 앞에 두 근이라 돼 있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 지금 여기선 두 근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문제에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이 없으니까 두 근이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줄근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을 써야 되는 거.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뭐라고? 양수라고. 아니 두 번째가 요 두 번째 말고 요거. 양수. 그러면 2차 방정식이고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럼 둘 다 양수면 두 근의 합이 0보다 어떻겠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두 근의 곱도 0보다 어떻겠어요? 맞죠?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를 문제 보고 바로 쓰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음수일 때 봐보자. 그럼 두 근이 음수니까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상. 두 근이니까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 왜 민지야? 음수도 실수야. 허수 아니야. 음수에서 용어 작다 생각했죠? 네,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둘 다 음수예요. 그럼 두 분의 합이 0은 어떨까요? 작겠죠. 곱하면 어떻겠어요? 크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어떻대요? 부호가 반대래요. 그러나 나 신경 그만 쓰게 하겠다. 니 자꾸 눈 감기는 모습만 보이지 마라. 신경 쓴다. 부호가 반대래? 야 근데 저기 뭐밖에 안 적혀있냐? 두 근에 곱밖에 안 적혀있지. 하나밖에 안 적혀있지. 얘네들 세 개인데 얘는 하나밖에 없지. 뭐야? 두 개 어디 갔어? 결론부터 내리면 할 필요가 없어. 그 두 개는. 첫 번째, 두 근의 합부터 생각해봐.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다르대. 그 둘이 더했을 때 양수의 음수야. 0이 뭐야?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적는 건 뭐냐면 100% 확실한 것만 적는 거예요. 100% 확실한 거. 근데 그거 확실할 수가 없죠. 뭔지.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조건에서.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단 곱하는 거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이 안 적혀 있는 거 알겠어. 근데 뭐까지도 없어. 그럼 판별식은 도대체 왜 없을까? 너네 판별식은 보면 알겠지만 식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럼 얘는 반드시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 그리고 여기 AC 보이죠? 이 AC가 두 분의 곱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야. 두 분의 곱이랑 관련되지 않았어요? AC, A랑 C가? 얘들아 봐봐. A분의 C가 0보다 크면 AC는 0보다 어떨까? 크죠? 왜냐면 나누기도 일종의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부호를 따라간다. 부호를 따라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얘도 0보다 크다고 당연히. 뿔뿔 마마니까. 그래서 얘 자체가 지금 알파 베타가 두 분의 곱이잖아. 그럼 얘는 A분의 C가 0보다 어떤 거예요? 작은 거죠 지금. 두 분의 곱이 A분의 C잖아. 그 말은 AC가 0보다 작다는 의미 아니냐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AC 얘 0보다 어떻겠어요? 크겠죠. AC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졌으니까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요. 둘이 더하면요. 0보다 어떻겠어요? 크겠죠. 얘로 인해서 얘는 알아서 된다는 거예요. 얘로 인하여 얘가 알아서 돼. 그건 얘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자체가 쓴다. 즉 하나밖에 안 했어요. 두 근의 곱밖에 안 했어요. 됐습니까? 굳이 판별식을,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알 수 없어서 안 쓰는 거고, 판별식은 야 얘 하나면 충분한데 굳이? 인 거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걸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거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부호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있지. 자, 옆에다가 잘 적어놔. 판, 합, 곱 요걸로 외우면 돼요. 판, 합, 곱이라고 적어주시면 판이 뭐겠어요? 판별식, 합은 두근해, 곱은 두근해 곱. 판합곱으로 외우세요. 판합곱. 부호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 그럼 판합곱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저렇게 이름을 지어서 암기를 해야 되냐면 유형이 총 얘까지 2개거든. 이번에는 뭐래요? 2차 방정식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때는 판합곱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봐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P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판합곱을 쓸 수 없는 이유가 P가 일단 몇인지 알아? 몰라. 좀 더 직관적인 걸로 얘기해줄게. 좀 더 직관적인 거. 예를 보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대. 그럼 이런 그림이라는 건 일단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해할 수 있겠니? 근데 예를 들어 이 P가 3이었다고 칠게. 그럼 판합곱 한다고 쳐보자. 합 봐봐, 합. 그럼 두 근의 합은 0보다 어때? 알 수 있어? 얘는 3보다 작고 얘는 3보다 커. 근데 얘가 음수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내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둘이 더했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럼 두 분의 곱은 그렇다고 알 수 있을까요? 얘는 양수가 맞아요. 근데 얘는 몰라. 그럼 두 근의 곱도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합곱을 못 써. 그러니까 여긴 다른 걸로 쓴단 말이야. 다른 걸로 해. 그래서 각 상황에 맞춰서 쓰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 경우를 외우고. 부호를 따질 때는 판합곱. 그럼 여긴 바로 갈게. 위치는 볼 때는 판축함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판합곱, 판축함. 판합곱, 판축함. 판합곱, 판축함. 판합곱, 판축함. 30초 드릴게. 오늘 당장 외워. 따로 연락하고 지금 30초 드릴게. 부호 따질 땐 판합곱. 위치 따질 땐 판축함. 부호 따질 땐 판합곱. 위치 따질 땐 판축함. 부호 따질 땐 판합곱. 위치 따질 땐 판축함. 왜요? 그게 편하니까. 외워졌을까? 6글자잖아, 6글자. 판합곱 판축함. 판합곱 판축함. 됐어? 자, 그러면 왜 판축함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판은 뭐겠어? 판별식이겠지. 축은 대칭축. 함은 함수값 보는 거야, 함수값. 그 세 개를 봐야 돼. 왜냐?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봐봐. 두 근이 모두 뭐래? P보다? 자, 그럼 또 두 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P보다 크다라고 했지.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잖아, 크다라는 말은. 허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판별식이 0이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근이 P보다 크다의 그림 이해할 수 있죠? 다음 시간에는 쌤이랑 이렇게 해서 그리면서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선 축을 찾으면 이 가운데가 축이지. 그럼 이 축이 P보다 당연히 어때? 100%?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씩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판축했어? 뭐 남았어? 함 남았지, 함. 함수값.
함수값은 뭐냐면 문제에서 언급한 이 p 있죠. 걔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값 y값이 0보다 어때요? 항상 크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fp가 0보다 크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어떻대요? 작대요? 그림 이해 가능해요? 자, 그럼 한라인? 두 근이니까 같은 근일 수도 있고 다른 근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상. 그리고 축은 p보다 반드시 어때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함수값 p는 어떤 0보다 어때요? 커요. y값, 민지야, y값. 여기 y값이 0보다 크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함수값 y값, 요 점의 y값.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대요? p가 있대요. 근데 또 뭐밖에 없어요? 함수값밖에 안 적혀 있죠. 첫 번째, 축 문제 얘기합시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면 여기 있다는 거 이해는 되죠. 근데 축이 여기 2차 함수에서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 근데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알파, 베타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축은 p보다 큰지 작은지 p랑 같은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안 써. 자, 다시 얘기할게요. 너네 판축함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이 세세한 사람들은요, 나랑 연습하면서 구분 짓는 거 할 거니까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너네 판합고 판축함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는 대칭축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누가 더 큰 판축에서 p보다 어떤지 알 수가 없으니까. 축이 p보다 어떤지 알 수가 없으니까. p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어떻게 알아?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디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축은 안 봐. 외우는 거 아니랬다. 자, 그럼 판별식은 뭐냐면 아까 그 우리 서로 다른 구호할 때 있죠. 그거랑 같은 느낌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럼 됐어요. 그냥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함수값만 보면 돼요. 자, 다음 여기 볼게. 마지막 이거 얘기하고 오늘 끝냅니다. 10시 반에 시작한 거 맞죠?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대요. 두 근이 PQ 사이에 있대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봅시다.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봅니다. 0 이상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축 볼 겁니다. 그럼 축 여기 가운데 있죠. 이건 PQ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범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그림상에서는 축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P랑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얘는 PQ랑 비교가 가능하죠. PQ 사이에 있는 거니까. PQ 사이에 있으니까. 마지막 함수값 볼 거야. P 넣었더니 0보다 어때요? 커요. Q 넣었더니 0보다 어때요?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할 때는요, 방금 이제 그 부호 따지는 거 있잖아. 사실 부호 따지는 건 하나뿐만 해가지고 그림도 안 그리고 풀 거거든. 근데 이렇게 위치 얘기하는 거 있지. 이거는 하나하나 외울 수가 없는 게, 지금 얘가 4가지 경우가 있잖아. 이렇게 이거 말고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문제를. 그럼 그걸 하나하나를 다 외울 수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외운다 해도 못 풀어요, 제대로. 그래서 판축함을 할 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요. 문제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자꾸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어차피 그림 그려서 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들 다시 얘기할게요. 부호, 위치 따지는 거 얘기했고요. 부호 따질 때는 뭐 보라고? 판합고. 위치 볼 때는 판축함. 그리고 위치 볼 때는 그림 그려서 무조건 푼다는 거.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부등식 마무리하고 연립방정식 이제 얘기하면서 대신 연립방정식부터는 쌤이 내신 유형 갖고 와서 할 겁니다. 이제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금요일에는 문제 정상적으로 풀 거니까